세월은 쏜살같이 흘러 어느덧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우리. 젊음의 열정과는 또 다른 깊이와 지혜로 삶을 돌아보게 되는 시기입니다. 문득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이 행복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깊어지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성숙해졌다는 아름다운 증거이기도 하지요. 돌아보면 아쉬움도 있겠지만 앞으로 다가올 날들을 더욱 풍요롭고 평온하게 만들기 위한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마치 평생 몸에 밴 습관처럼 우리의 생각과 행동 방식도 하루아침에 바꾸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노년을 향한 여정은 작은 변화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르신들께서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노년을 맞이하고 계신가요? 혹시 행복을 위해 새롭게 시작하신 무언가가 있으신지요? 나이가 들어도 무언가를 배우고 즐거움을 찾고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는 마음이야말로 영원한 청춘의 증거일 것입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어르신들의 남은 인생이 더욱 빛나고 행복으로 가득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노년에 접어들수록 덜어내고 줄여야 할 5가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어쩌면 이미 마음속으로 느끼고 계셨을지도 모를 지혜로운 삶의 방식들.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면서 나의 삶은 어떤 모습인지 돌아보는 즐거운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물론 오랜 습관을 바꾸고 절제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겠지만 오늘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 1년 뒤, 5년 뒤, 10년 뒤 우리의 모습을 분명 다르게 만들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어르신들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과 따스한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나이가 들수록 말수를 줄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의 사생활을 필요 이상으로 말하지 말라는 옛 현인들의 말씀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중심적인 면이 있고 타인의 고통에 온전히 공감하기란 어려운 법이지요. 나의 아픔이나 고민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위로해주는 이는 생각보다 드뭅니다. 오히려 나의 이야기가 사람들 사이에서 심심풀이 가십거리가 되거나 훗날 약점으로 돌아와 나를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 너무 많이 털어놓는 것이 관계를 깊게 하기보다 오히려 멀어지게 만드는 경험. 혹시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60이 넘은 한 신사분이 친한 친구에게 자신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털어놓으셨다고 합니다. 노후 걱정에 답답한 마음을 나누고 싶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친구는 별다른 조언 없이 듣기만 하더니 나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고스란히 옮겼습니다. 결국 그 이야기는 여기저기 퍼져나갔고 신사분은 깊은 상처와 실망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 후로는 누구에게도 속마음을 쉽게 털어놓지 못하게 되셨다고 해요. 한번 무너진 신뢰는 다시 쌓기 어렵고 나이가 들수록 내가 뱉은 말에 대한 책임감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때로는 내가 한 말 때문에 스스로 곤란한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늙을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지요. 술자리에서 분위기에 취해 덜컥 돈을 빌려주겠다고 약속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뱉은 말이 있기에 안 빌려주기도 어렵고 빌려주자니 돌려받지 못할까 걱정되는 상황. 결국 망설임 끝에 빌려주면서도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고 아니나 다를까 약속한 날짜에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인간관계가 영원하지 않으며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 아무리 가깝다 해도 몇 년 뒤 관계가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만약 나의 깊은 사생활을 아는 사람과 관계가 틀어진다면 불필요하게 신경 써야 할 일이 많아지고 마음고생만 심해질 뿐입니다. 노년의 소중한 시간을 그런 일에 낭비할 수는 없겠지요. 특히 나의 좋지 않은 습관이나 불행한 가정사 등 민감한 부분은 더욱 타인에게 드러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비밀에 붙일 필요는 없지만 모든 것을 털어놓는 것 또한 현명한 처사는 아닙니다. 어느 정도 신비감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나를 더 품위 있고 존중받는 사람으로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침묵이 더 나을 때가 많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모든 상황에서 입을 닫고 있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꼭 필요한 상황에서 필요한 말만 할 줄 아는 지혜를 길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지혜를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듣는 경청입니다. 상대가 말할 때는 그의 말을 자르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소통의 기본이자 서로에 대한 존중입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렵다는 옛말처럼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는 때로는 침묵의 가치를 아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상황에 맞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신중함.
그것이 바로 노년의 품격일 것입니다. 둘째,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외로움이나 고독감을 평생 없애야 할 숙제처럼 여기시지만 사실 이 감정들은 우리 삶과 늘 함께하는 자연스러운 부분입니다. 평생 변치 않는 친구. 솔직히 그런 관계는 현실에서 찾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극히 현실적인 생각이지요.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 불행의 대부분은 혼자 있지 못하는 것에서 온다고 말했습니다. 고요히 홀로 머무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 불행의 씨앗이라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말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외롭다는 이유로 아무나 만나 관계를 맺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불행을 자초하는 길일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외로움 때문에 시작된 인연 중에 진실하고 건강한 관계는 드뭅니다. 또한 세상에는 아무리 잘해주어도 고마움을 모르거나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노년의 행복을 위해서는 인간관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나에게 해를 끼치거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악연은 과감히 끊어낼 용기가 필요합니다. 만약 악연을 계속 곁에 두기로 선택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불행을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로 이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참고 받아주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건강하지 못한 관계를 방치하는 것이 서로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함께 있을 때 서로에게 고통만 준다면 가족이라 할지라도 건강한 거리를 두거나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나도 살고 가족도 사는 길일 수 있습니다. 자식과의 관계 역시 지혜로운 거리 두기가 필요합니다. 여든이 넘으신 한 어르신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식들을 너무 사랑해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해주고 특히 막내에게는 더 각별한 애정을 쏟으며 재산도 조금 더 물려주셨다고 합니다. 가장 어리니 더 마음이 쓰였겠지요. 하지만 자식들이 장성하고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 경제력을 잃게 되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부모님을 돌보기는커녕 귀찮은 존재로 여기기 시작했고 필요할 때만 찾아와 돈을 요구하거나 부모님 집을 마음대로 처분하려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부모님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돌볼 생각은 않고 빨리 요양원에 보내자고 다른 형제들을 설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배신감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이야기가 아주 드문 경우는 아니라고 합니다. 자립심을 길러주기보다 무조건적인 사랑과 지원 속에서 자란 자녀가 오히려 의존적이고 이기적인 성인으로 성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지요. 자식이 부모의 헌신에 고마움을 알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 친구는 물론이고 자식과도 어느 정도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외롭다는 이유로 혹은 나중을 생각한다는 명목으로 자식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진정으로 강해지고 깊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혼자가 되라고 하면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살아갈 날들이 많이 남아있기에 혼자 있는 연습도 꾸준히 해나가야 합니다. 항상 누군가와 함께 취미를 즐기거나 혼자서는 밥도 먹지 못했다면 일주일에 한 번쯤은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혼자 취미를 즐기거나 좋아하는 식당에서 혼자 식사를 해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색할지 몰라도 점차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해지고 오히려 소중하게 느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혼자 떠나는 여행, 혼자 즐기는 산책이나 운동은 새로운 즐거움과 추억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에 휩싸여 무례하거나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과의 관계를 억지로 이어갈 필요는 더더욱 없습니다. 관계가 틀어질까봐 혹은 혼자가 될까봐 두려워 불편한 관계를 참고 견디는 것은 이제 그만둘 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런 억지 관계는 부질없게 느껴질 뿐입니다. 홀로 있는 시간은 고립이 아닙니다. 오히려 온전히 나 자신과 만나는 귀한 시간이며 노년의 행복을 위한 소중한 투자입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친구처럼 받아들여 보세요. 그 고요함 속에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행복이 곁에 다가와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은 결국 혼자 왔다가 혼자 가는 여정입니다. 노후에도 혼자가 될 수 있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혼자서도 즐겁게 살 수 있는 나만의 취미나 일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독과 친해져 보세요.
고독과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더욱 단단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노년의 평온함을 위해 분노의 불길을 다스려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감정을 조절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보다 어리다고 무시하거나 내 기분이 좋지 않다고 다른 사람에게 화풀이하는 행동은 반드시 삼가야 합니다. 화는 한번 습관이 되면 고치기 정말 어렵습니다. 젊었을 때 우리가 보기 싫었던 어른의 모습이 혹시 이런 모습은 아니었는지요? 나도 모르게 쌓인 스트레스와 불만을 나보다 약하거나 어려 보이는 사람에게 터뜨리는 것. 이런 행동은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고 갈등을 일으키며 결국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지름길입니다. 행복과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되겠지요. 일상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해소하지 못하면 나이가 들수록 사소한 일에도 화가 많아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분노라는 감정은 단순히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서운함, 억울함, 불안함 등 여러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감정들이 해소되지 않고 쌓이면 내가 지금 정확히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조차 모른 채 한꺼번에 폭발하게 되어 추한 모습을 보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할 때는 잠시 멈춰 심호흡을 하고 내가 느끼는 감정이 정확히 무엇인지 차분히 들여다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화를 내서 해결될 문제인가? 화를 내서 얻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감정을 살피는 동안 치밀어 오르던 화는 누그러지고 격한 분노는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사실 화를 내서 해결될 문제였다면 이미 오래전에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 화를 자주 내는 것은 내 자신의 건강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화를 낼 때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고 혈압이 상승하며 면역력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평소보다 짜증이 늘고 화가 자주 난다면 그것은 어쩌면 내 몸이 보내는 이상 신호일 수 있습니다. 몸 어딘가가 아프거나 감당하기 힘든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럴 때는 다른 무엇보다 충분한 휴식과 안정이 최고의 약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화를 내봤자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감정 조절 능력이 부족하고 이성적인 판단력이 흐린 사람이라는 인상만 줄 뿐입니다. 화가 나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기 어렵고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쉬워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화를 다스리는 나만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상, 가벼운 운동, 취미 활동, 혹은 마음 맞는 친구와의 대화 등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화를 내는 대신 차분하게 상황을 바라보고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 연습을 꾸준히 해나간다면 우리는 노년의 행복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건강한 노후를 위해 과식을 경계하고 소식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76 되신 한 어르신께서는 젊은 시절부터 고치지 못한 과식 습관 때문에 노년에 정말 후회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보면 좀처럼 자제하지 못하고 배가 부른데도 계속 드셨다고 해요. 60대까지는 과식을 해도 몸에 큰 이상을 느끼지 못했지만 70대에 접어들면서부터는 예전 같지 않음을 절실히 느끼셨다고 합니다. 반면 어릴 때부터 소식하는 습관을 들인 분들은 80대, 90대가 되어서도 비교적 건강하게 지내시는 모습을 보며 더욱 자신의 습관을 후회하게 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식은 소화 불량과 같은 불편함을 자주 일으킬 뿐만 아니라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들어 당뇨병의 위험을 높입니다. 혈압 관리가 필요하신 분이라면 과식은 절대 금물입니다. 심장에도 큰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지요. 과식을 하면 혈액 속으로 과도한 지방과 당분이 흘러들어가 동맥경화나 심장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 어르신 역시 과식으로 인해 혈관 건강이 나빠져 병원을 자주 찾게 되셨다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결국 뒤늦게나마 식습관을 바꾸기로 결심하시고 3년 전부터는 소식을 실천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먹기보다 조금씩 자주 먹고 영양 균형을 맞춘 식단을 유지하며 과식과 과음을 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으셨다고 해요. 사실 나이가 들면 나를 통제하거나 잔소리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혼자 식사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무심코 과식하기 쉬워집니다. 은퇴 후 규칙적인 생활 리듬이 깨지면서 식사 시간을 놓치거나 배가 아주 고플 때 허겁지겁 먹게 되는 것도 과식을 부르는 잘못된 습관입니다. 특히 배가 많이 고플 때 먹으면 평소보다 더 많은 양을 먹게 되고 이는 체중 증가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니 일식적으로라도 과식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음식을 천천히 꼭꼭 씹어 먹으며 적당량만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이야말로 행복한 노년을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 중 하나입니다. 다섯째, 마음의 짐을 덜고 홀가분한 노후를 위해 주변의 물건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집에는 오랜 세월 함께 해온 물건들과 그에 얽힌 추억들이 가득 쌓이게 됩니다. 하나하나 의미가 담겨 있기에 버리는 것이 아깝고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 소중했던 물건들이 오히려 삶의 짐이 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 체력과 에너지가 예전 같지 않아 많은 물건들을 관리하고 정리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 됩니다. 혹시라도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거동이 불편해질 경우 집안을 가득 채운 물건들은 도움은커녕 오히려 불편과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물건들은 공간을 차지하고 청소와 유지 보수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합니다. 체력이 약해진 노년에는 이러한 정리와 청소가 더욱 힘들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건들은 감정적인 부담을 주기도 합니다. 과거의 추억과 연결된 물건들을 보며 지난날에 얽매이게 되고 정리하지 않으면 현재의 삶을 온전히 누리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 어르신께서도 이 말씀에 깊이 공감하신다며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추억이 깃든 물건들을 소중히 간직해 오셨지만 나이가 들면서 체력이 떨어지니 그 많은 물건들을 관리하는 것이 버거워지셨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고 노부부만 남게 되자 집안 곳곳은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특히 평생 모아온 책, 옷, 가구들이 집안 공간을 비좁게 만들었지요. 어릴 적부터 아끼던 책들을 버리는 것이 가장 마음 아팠지만 먼지만 쌓여가는 책들을 보며 언젠가는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하셨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안을 돌아다니다가 쌓여있는 물건들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크게 다칠 뻔하셨습니다. 그 순간 이 많은 물건들이 더 이상 추억이 아니라 나의 안전을 위협하는 존재가 될 수도 있음을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결국 더 늦기 전에 오늘이 내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라는 생각으로 과감히 물건들을 정리하고 버리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막상 정리를 시작하니 아까운 마음보다는 홀가분한 마음이 더 컸다고 합니다. 필요 없는 물건들을 덜어내는 과정을 통해 삶이 더욱 단순해지고 마음의 여유를 찾게 되었다고 만족해하셨습니다. 이처럼 물건을 줄이면 집안이 깔끔해지고 청소와 관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무엇보다 물건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면서 감정적인 부담이 줄어들고 현재의 삶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행복을 위해서는 물건을 쌓아두기보다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과감히 비워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가벼워진 공간만큼 우리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고 평온해질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후회가 남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먼저 길을 걸어간 인생 선배들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70대, 80대 어르신들이 되돌아보며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하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더 잘해주지 못한 것.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친구나 지인들에게는 신경 쓰면서도 정작 평생을 함께 해온 배우자에게는 소홀했던 것을 뒤늦게 후회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70대가 되어서도 배우자가 곁에 있다는 것 자체가 큰 행복이지만 너무 가까이에 있기에 그 소중함을 잊고 살기 쉽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곁에는 결국 가장 가까운 서로만 남게 됩니다. 친구도, 자식도 배우자만큼 내 곁을 지켜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배우자에게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를 소홀히 한 것. 노후 행복의 중요한 조건 중 하나로 많은 분들이 돈을 이야기합니다. 젊을 때부터 꾸준히 저축하고 노후를 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면서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 후 고정 수입이 줄어드는 반면 자녀 지원이나 병원비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늘어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수입과 지출을 파악하고 조금씩이라도 노후를 위한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젊었을 때 건강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 건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젊음과 건강을 믿고 몸을 함부로 다루거나 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하나쯤이야. 나중에 챙기면 되지 하고 지나쳤던 사소한 습관들이 쌓여 노년의 건강을 좌우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60세 이전에는 건강과 다른 모든 것을 맞바꾸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모든 것을 다 주더라도 건강을 되찾고 싶어 합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졌다 한들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 충분한 휴식을 통해 몸을 아끼고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병장수가 아닌 무병장수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넷째, 평생 즐길 수 있는 취미를 만들지 못한 것. 일과 가족 부양에 치여 살다 보니 정작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지 못하고 평생 즐길 만한 취미 하나 만들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취미는 노년의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외로움을 달래주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꼭 돈이 많이 드는 거창한 활동일 필요는 없습니다. 등산이나 산책, 독서, 음악 감상, 그림 그리기, 식물 키우기, 혹은 집에서 좋은 글을 읽거나 유튜브 영상을 보는 것, 간단하게 일기를 쓰는 것 등 소소하지만 즐거움을 주는 활동이라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취미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 밖에도 사회가 원하는 대로만 살았던 것, 너무 많은 걱정을 안고 살았던 것, 고마움이나 미안함 같은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했던 것, 무언가에 깊이 몰두해보지 않았던 것, 편안할 때 어려움을 대비하지 않았던 것, 좀 더 도전적으로 살아보지 못했던 것, 꾸준히 배우지 않았던 것 등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후회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후회를 통해 우리는 무엇이 중요하고 소중한지를 깨닫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나간 일에 대한 아쉬움에 머무르기보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걱정보다는 좋은 생각을 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며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배우기를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의 남은 인생은 더욱 의미 있고 즐거움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실수하고 후회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경험을 통해 배우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아름다운 과정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보람차게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행복한 노년으로 향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 될 것입니다. 어르신들의 남은 인생 여정이 더욱 건강하고 평온하며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